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거의 유일했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근데 주변에서 침대 청소를 한다고 하면은 그게 뭔데?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다는 거, 그리고 부업으로도 가능하다는 부분, 알려지기만 한다면은 도전하실 분들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몰라서 안 할 뿐. 저는 매트리스 청소, 소파 청소 전문 브랜드 침대토피아를 운영하고 있는 BDJ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0년간 4조 3교대 직장인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8년간 투잡으로 해서 계속 이제 수익을 내고 있었고, 이제 현재는 침대토피아라는 이제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도 아파트가 아닌 그리고 다가구 주택을 사가지고 임대 수익도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인 생활이랑 그리고 이제 부업이랑 그리고 부동산 임대 수익이랑 이렇게 해서 월 1,00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BDJ는 다들 그렇겠지만 저도 이제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서 커뮤니티에다가 제가 글을 올렸는데, 누군가 저보고 이제 보기 드문 젊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되게 저한테는 좀 보상받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BDJ 보기 드문 젊은이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안정성이고요. 그리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이걸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가게들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없어도 제가 상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시간은 금인데 제가 시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이제 만족을 했고, 그리고 임대료라든지 부수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수익적인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날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안정성이 있어서 이걸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 달 꽉 차 있습니다. 한 달 꽉 차 있고, 저희 본점 같은 경우는 직원까지 있고요. 매트리스 세탁까지 해가지고 시간은 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대표라 해가지고 그냥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같이 청소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렇게까지 커질 줄 알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집에 매트리스 청소를 맡겼었는데 그때 비용이 4만 원이었거든요. 먼지 청소만 하는데. 근데 이거 한 10개만 청소하면은 한 40만 원이 되겠네. 우리가 가정에서 이제 통닭시켜 먹고, 그리고 이제 마트 장 보러 가면은 10만 원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장 보고 이런 게 달에 한 5, 60만 원 나가더라고요. 내가 침대 청소 한 10번 해가지고 그 정도 가정에 도움 되면은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게 계기가 된 거고, 딱히 제가 뭐 알아보거나 그렇게 할 건 아닙니다. 예전에 요식업을 하면서 장사가 잘 안 됐는데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손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2시간, 3시간 멍 때리면서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요리는 준비가 되어 있고 멍하게 앉아 있으니까 정말 어딘가 도망가고 싶고 여기 있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다고 해서 손님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청소 같은 경우는 진짜 손님과 약속을 잡아가지고 정말 일하는 시간만 딱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반적인 창업과 너무 달라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고객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고객님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결을 해드렸을 때 고객님들이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 단점이라고 하면은 주변의 시선. 주변에다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남의 집에 가서 무릎 꿇고 걸레로 바닥 닦고 이러한 부분. 그러한 부분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다만 고객들이나 그 청소하시는 우리 점주님들, 우리 당사자분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정말 매력적이라고 느끼는데 다만 주변의 시선은 그렇게 좋지 않더라. 그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청소를 잘했더라도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고객님이 만족하지 않아 하시고요. 내가 정말로 실력이 좀 부족해서 좀 못했더라도 친절하게만 했다면 고객님께서 만족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역량인 경우 기술적인 부분보다 내가 고객님한테 응대하는 서비스적인 부분, 그리고 CS적인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아기가 둘이 있거든요. 아기 둘이 있는데 월 고정 지출 비용이 한 400에서 500이 나가요. 4인 가족 기준으로. 보통은 그럴 겁니다, 다들. 근데 제가 회사 다니면서 월급이 4, 500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회사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형님은 제가 월에 4, 500이 나오는데 고정 지출 비용이 생활비가 형님은 어떻게 생활하세요? 그 정도 수입이 안 될 건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마이너스 통장 해가지고 많이 들어온 날에는 메꿔놓고 또 적게 들어온 날에는 좀 빼쓰고 다 그렇게 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언젠가는 마이너스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는 부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채워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부업을 해가지고 가정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뿌듯하죠. 제가 가장으로서 가정에 뭔가 보탬이 된다는 게.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뭔가를 계속 해야겠다라고 투잡을 시작한 계기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에서 이제 만족을 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300을 번다고 하면은 생활비로 200이 나가고 100만 원을 모은다고 해도 1년을 모으면은 1200, 그리고 10년이면은 1억 2천인데 이걸로도 집을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뭔가 다른 거를 해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면 뭐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거를 안 했다면은 지금은 저도 여느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직장인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기도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게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려는 일이 소비성인지 아니면 이제 목적성인지를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커피 안 먹어도 됩니다. 통닭 안 먹어도 됩니다. 근데 단지 먹고 싶어서 이렇게 소비가 이루어지는 게 많아요. 그걸 소비성이라고 합니다. 목적성은 뭐냐? 휴대폰 액정이 깨졌어요. 그러면은 액정을 갈아야 되는데 30만 원이 나와요. 30만 원. 근데 아깝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가서 다 서비스센터 가서 액정을 바꿔요. 이거를 목적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다양한 기술축이 많아요. 거기서 목적성을 띠고 있는 기술축이 많습니다. 이런 목적성이 있는 것들은 뭐가 좋냐? 안정성을 띠고 있습니다. 소비성은 내가 뭔가 상가를 잡아야 되고 고객님들께 소비를 계속 촉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위험성이 많습니다. 내가 했다가도 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투잡을 하시려는 분들이 내가 상황이 어려워서, 그리고 내가 지금 없는 와중에 뭔가를 좀 다른 거라도 해보고 싶어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목적성이 뚜렷한, 예를 들어서 하수 청소라든지, 그리고 인테리어 직종에서 필름, 타일, 줄눈, 이런 기술 직종을 찾아보시면은 내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그리고 이제 평생 내가 가지고 가는 기술을 얻으면서도,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수익도 보장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수요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리가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성, 그리고 이제 목적성, 요거를 따지시면서 보면은 많은 업종들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저는 추진력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도 제가 추진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예전에 처음으로 창업을 했을 때, 이 물건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바로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 물건을 수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각 없이 중국으로 갔었고요. 또 두 번째 창업을 해야겠다 생각했을 때, 물론 잘 안 됐지만 일단 상가부터 잡아놓고 막연하게 시작했습니다. 추진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하고 그냥 들어가서 잘 안 되고 나왔지만 그래도 그게 하나의 경험이라 생각하고 있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그때 그거 하지 않았다면은 지금 또 제가 그 잘 안 된 거를 지금이라도 해볼 것 같아요. 다만 그때 그걸 해봤기 때문에 지금 그걸 경험 삼아서 뭐가 장단점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매트리스 청소, 그리고 이제 소파 청소, 요것도 하는 것도 크게 고민하지 않고 안정성만 따져보고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뭔가 계속 시도를 했을 때 정말 잘 되는 것들이 한 개씩은 있더라. 그런 부분에서 여러 번
도전해보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어릴 때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깃집 알바부터 시작해서 술집 알바를 전전하면서 이제까지 계속 일을 해왔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집안이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너무 빨리 깨달아가지고 부모님께도 신발을 사달라는 이런 말조차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000원 가지고 고무신을 신고 저는 또 유쾌한 친구라 가지고 친구들 사이에서 고무신에다가 나이키를 그려가면서 요새 요게 유행이라고 이러면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요새 뭐 친구들이 고무신 신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은 없죠, 당연히. 근데 저는 이제 신고 싶지 않았지만 그냥 웃음으로 승화시키면서 신었던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은 어린 친구가 웃음으로 승화시키면서 그런 환경을 이겨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그런 힘든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좀 더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장사를 했다가 잘 안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상 그때 생각하면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힘들고 단점이 많아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그걸 제가 안 했다면은 지금 또 시도를 했을 것이고 다시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픈 기억도 아픈 실수도 이게 다시는 제가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좋게 작용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는 집을 못 사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그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식한테는 그래도 부자는 아니지만 하고 싶은 거는 할 수 있게끔 그런 가정을 꾸리는 게 제 목표고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살 수 없는 것과 내가 살 수는 있는데 사지 않는 것, 그거의 차이는 엄청나게 커요. 어릴 때 저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뭔가 친구들이 뭔가를 사오면은 나도 사고 싶었지만 그렇게 사지 못했다는 거죠. 저희 자식한테는 그래도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해볼 수 있게, 그리고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사볼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점주님께서 육체적으로 힘든 일 중에 완전 하이 클래스라고 하는 곤방이라는 걸 하고 계셨어요. 노가다인데 시멘트 팔레트채로 해가지고 몇 박스 갖다 놓고 그거를 4층, 5층에다가 짊어지고 올리는 거예요. 싹 다. 그게 생각보다 페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부업 삼아 그걸 하시다가 저를 만나게 돼서 이제 창업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육체적으로도 완전 안 힘들고 그리고 페이적인 부분도 훨씬 높아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정말 만족해 하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스케줄이 안 잡혔을 때 곤방을 하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주님 왜 곤방하러 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예전보다 너무 쉽게 돈 버는 것 같아서 내가 가서 곤방을 한번 치고 오면은 초심을 잃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곤방을 치러 간다는 거예요. 그 점주님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진짜 저분에 비하면은 노력하는 것도 아니구나. 진짜 이 세상에는 진짜 노력하시는 분이 정말 많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거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노력하지 않는 한 누군가 저한테 뭐 돈을 던져주진 않잖아요.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좋은 환경에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맨 처음에 제가 이제 회사를 다녔을 때 딱 현타가 온 게 뭐냐면은 이 형님은 취미생활 다 하고 가족들이랑 여행도 가고 너무 화목해요. 근데 딱 보면은 부모님께 집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집으로 인해서 나가는 금액이 달에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300을 받으면은 집으로 인해서 나가야 되는 돈이 100이나 150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150만 원이나 160만 원 이걸로 우리 애들 먹이 키우고 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빠듯하다는 거죠. 암만 내가 거기서 회사에서 발버둥 쳐도 빠듯하다는 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내가 환경에 처해 있다면은 이 사람을 배합하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나도 저렇게 저런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회사를 정년까지 다닐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60세 돼가지고 정년퇴직하시는 이제 선배님들을 보면은 진짜 할아버지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나이에 나가세요. 성인 남성이 일찍 죽게 되면은 70세, 그리고 좀 오래 살아도 80세에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 내가 정년퇴직하면서 내가 진짜 남들보다 일찍 죽는다면은 10년밖에 노후를 못 즐기는 건데 10년이라는 시간 너무 짧다,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40대에는 퇴직을 해서 그때부터 물론 일을 하더라도 정말 조금만 일하면서 노후를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불로소득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아파트 가격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파트 살 돈으로 차라리 내가 살면서 수익이 발생되는 건물을 사야겠어, 이러한 생각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사게 됐고, 지금은 수익이 원금, 이자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어들인 수익에서 집 때문에 뭔가 소비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파 청소, 침대 청소 브랜드 침대토피아 대표로서 이 침대토피아가 전 국민에게 이 브랜드가 알려지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 국민이 이 침대토피아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진짜 전교 꼴찌에서 바로 3번째에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진짜 공부가 다가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일 저 일 그리고 요식업도 해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참 괜찮은 직업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공부에만 너무 전념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시선을 좀 다른 데도 돌려보시면은 정말 괜찮고 많은 직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다가 뭔가 잘 안 됐을 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시야를 넓혀서 다른 기술 직종이라든지 다른 창업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도한다는 것이 또 이제 도약이 되는 것이고, 그 도약이 또 날개짓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날개짓이 또 많은 넓은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게 도움을 줄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